자, 이제 사일마을에서 이제 덕소역까지 쭉 계속 달릴 겁니다. 이제 쭉 덕소역까지 가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주유소로 좀 들릴 겁니다. 가는 길도 쭉 잘 보시면요. 주변에 이 전원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분양하는 데들도 많이 이게 프랜카드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 좌우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길가에 근데 저는 진짜 선호 많이 안 하는데 바로 길가 옆에 이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원주택 그러면 저 시끄럽지 않을까요? 근데 좌우를 보세요. 저 그냥 농가주택으로 쓰기도 저는 길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그거는 이제 공장을 하거나 뭔가를 하시면 차대기가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전원주택을 쓰시거나 세컨하우스를 쓰는데 찻소리 들으면서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좀 권해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앞으로도 한 2, 30분간 또 계속 갈 건데요. 길이 진짜 상당히 많이 막혀요. 이게 주말 상황들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이 시골길만 이렇게 쭉 계속 가니까 별로 안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거의 그 양평에서부터 거기 팔당 쪽까지 가는 걸 보다 보면 굉장히 길이 막힙니다. 뭐 전원주택들은 주변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좀 참고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그냥 마을길들도 있고 귀촌을 생각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뭐 본인이 고향이 전라도니까 전라도로 꼭 생각을 하고 경상도니까 경상도로 꼭 생각을 하고 충청도니까 충청도로 생각하고 강원도니까 강원도로 생각하신다.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색들 이렇게 하는 게 전라도에도 친구들 많고요. 경상도에도 친구들 많아요. 대부분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어, 지역색 대부분들 저는 그런 거 막 물어요. 음, 어디 출신이세요? 막 이렇게 물을 때 뭐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들 뭐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충청도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요즘에 막 그 묻습니다. 형,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편할 때 얘기하죠. 형 솔직히 전라도에서 얼마 살았어? 야, 네가 나이가 이제 대학 올라오면은 어차피 서울로서 다 공부했는데 나 20살 때 올라와가지고 제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형 니나 나나 진짜 여기서 한 30년? 40년? 형 나보다 더 됐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 뭐 얼마나 살았다고? 뭐 솔직히 10살 밑에 뜰거 기억이나 하니? 물론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그때 친구들 많이 기억은 하겠지. 무슨 지역색이 있어? 사실 다 서울이잖아. 그러면 자 이제 얘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해왔고 거의 30년 이상을 계속 봤던 게 서울, 경기 다 이쪽 수도권 안쪽인데 뭐가 있어서 저쪽을 다시 내려가서 그쪽을 길도 헤매요. 길도 저는 인천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쪽을 나왔기 때문에 인천 쪽이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천도 지방이라고 광역시인데 인천도 지방이라고 제가 내려가면요 길을 막 까먹을 때도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그쪽도 막 이거저거 생겨가지고 발전을 했는지 사실 제 연고가 이제 거의 서울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인천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을 정도가 돼요. 그냥 이렇게 시골이라면 경기권 쪽에서 주로 이게 강동구 쪽에 제가 이제 강남하고 강동구 쪽을 주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근처 쪽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주로 송파에서 이게 바로 쭉 내려가기가 좀 편할 정도 그쪽에다가 저도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주택을 하나 더 짓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 모든 그 바운더리라 그러나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대부분들 다 서울 쪽인데 서울로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처들이요. 완전히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편안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원주택은 보시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버스 다니네요. 이제 지평에서부터 이제 덕소까지 쭉 계속 가는 길이고요. 약 한 2, 30분간은 계속 갈 거예요. 어제였나요? 요 최근에 대부분들 보시면 차기 대권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음성 미싱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있던 것들일 때는 좀 작업이 대체로 조금 뒤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올리는 날이고요. 이 현장 모습은 7월 4일인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분을 갖고 뭐 이것저것 좀 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은 전 얘기하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일일 거고요. 그분을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 대구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상의 차기 거의 보면 뭐 이낙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정치하는 분들을 다 싫어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분들의 방침이 어떻게 가나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돈의 흐름이에요. 땅값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정권 하에서 땅값이요, 부동산 정책이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인기 굉장히 많이 얻으셔서 되셨잖아요. 저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요. 특히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변에서 우리 고객들을 카페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쟤네들, 쟤들이 제일 다 불쌍하다고요. 쟤들 얼마 벌까요? 그 자리에서 무시하는 투로 전 다 얘기해요. 근데 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쟤들이 집 한 칸을 만들려면 강남이나 서울권에서 10억대, 20억대 그 집 얘들이 과연 일해서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쟤들 전부 다 연봉 다 1억씩 되나요? 그거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도 20년, 30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자, 이재명 지사인가요? 그분이 뭐 이제 파기환송심 떨어져가지고 이제 날개 다루셨어요. 자, 이낙연, 이재명, 저쪽에 뭐 윤석열 막 이렇게 쭉 계속 이름들 이제 거론되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자, 벌써부터 레임덕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쭉 이어져 나갈 때 저는 가격은 더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더 뜁니다.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까? 단 0.0000001%의 오차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은 100%더 뜁니다. 100%더 지금 아파트값 더 올라갔어요. 도대체 건설교통부 장관 그분하고 다 그분들께 직접 걸어놔서 말씀드려요. 진짜 탁상공론 좀 하지 마시고 현장을 진짜 발로 좀 뛰어보시고 좀 얘기를 했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더 죽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입을 뻥끗할 때마다 오히려 서민들은 더 죽였어요. 지금까지 최대치로 올린 거 아십니까? 뭔가 규제 구역이 굉장히 크게 나올 때마다 그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예요. 집값하고 땅값을요 유사 이래로 가장 크게 많이 올렸던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쳐보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어떤 거로도 검색을 하셔서요 땅값, 집값 오른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원주택은요 편안하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정도의 선까지는 생각을 해 놓으시고 나서 사시는 거예요. 땅값은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내가 토목공사비라든지 인허가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 다 쓰던 집들을 사시겠다 그러지 마세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누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찝찝하잖아요. 아파트 같아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아파트 사시면서 인테리어 싹 다 하고 뭐 붙박이장 다시 넣고 싹 다 밀면서 뭐 돈 벌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쓰는 말로 쓰잖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이 양옆에들 보시면 대부분들 다 전원주택 분양합니다 하는 데들 굉장히 많아요. 자,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있는 기사들을 계속 봐요. 국민 중 42%는 여당이 법 개정에 공수처장 추천하는 건 반대한다. 자, 공수처 해가지고 또 윤석열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난데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들까지 계속 봐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몰라요. 하지만 이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땅값이 뛰는 지역이 있고요,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그걸 다 달라요. 또한 이것도 아셔야죠. 그린벨트 서울권에 있는 거 싹 다 푼다. 묶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푼 거는 그분 딸 박근혜. 물론 지금 학교가 계셔요. 그런데 지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푼다.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또 지금 계속 갈등을 빚는다. 자, 이제 찌그락빠락 말이 나와요. 뭐 서울에 있는 어디 뭐 내곡동, 세곡동 뭐 그쪽부터 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뻔해요, 대부분들이요. 자, 그런데 이런 지방들에는 무슨 그린벨트가 있고 개발 제한이 있어요. 개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수도권에만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만. 그러면 수도권 쪽에서도요, 지금 현재 규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있죠. 사람들은 또 거꾸로 생각하셔요. 아, 묶여 있는 거 그거 언제 풀려? 어르신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개발 계획안들이 없는 지역이라면 거기다 굳이 묶어놨겠습니까? 난개발을 막으려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풀리려면 힘든 건 당연하죠. 근데 국가가 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어요? 내가 풀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그게 입지라고 하는 겁니다. 입지. 여기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여론조상이라고 그러죠. 계속 말들이 많다라고 하면요, 그 지역이요, 부동산 투기요? 하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시라니까요. 돈 벌어야죠. 남들은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갖고 간다.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버셔야죠. 그러면 버셔야 되니까 돈을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계획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지역들이 분명히 개발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면 그쪽에다가 딱 돈들을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제발 무슨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주식이니 뭐 또 투자를 하랬더니 막 갑자기 뭐 빌라 갭 투자 막 얘기하시는데, 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진짜 할 자신이 있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근데 돈을 가지고 뭘 얘기하겠다, 그 피라미드예요. 다단계. 그랬더니 또 뭐 옛날에 무슨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름도 뭐 종류도 다양하고요.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웬만하면 그런 걸 권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로섬 게임으로 갈 거라면 그런 데다가는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일단은 남아 있어요. 내 물건은 남아 있잖아요. 내 물건은.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논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오르는데, 공시지가도 올라요. 공시지가도. 그런데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러나 환급성은 늦어요. 제일 그게 환급성은 늦는다는 게 있어요. 자, 이 오토바이 저분들 진짜 많이 다니십니다. 근데 좋고 바람 맞은 것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뭐 중학교 때는 아닌데 뭐 고등학교 때 좀 어린 나이에 저 많이 탔죠. 뭐 남자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저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저는 권하지도 않아요, 저런 건요. 저는 어릴 때 다 타봤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로망도 별로 없습니다. 위험해요. 많이 다쳤거든요. 예,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점점 있으시다면 여유롭게 좀 사세요. 이렇게 세컨하우스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내 돈이 투자가 됐던 게, 그러니까 저는 딱 얘기를 해요. 여유 자금 있으실 때 큰 돈 말고 소액으로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어디가 언제 먼저 터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몇 군데씩 터져도 뭐 연봉 한 3천 정도 이상씩이 터질 수 있게끔, 그러면 월 300 정도가 나오는 거고 내 연금 있겠다, 뭐 나오는 돈 있겠다 합치면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약 그 정도씩 뭐 몇 억씩을 버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